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의 소설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여라입니다. 신나는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정의 기괴한 연주 소리. 며칠 뒤 기숙사에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매일 밤 12시만 되면 빈 동아리 방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겁 많은 학생들은 귀신이라며 수군댔고 사감 선생님조차 골머리를 앓았다. 지아는 밤새 기숙사의 전력 사용량 그래프와 층간 소음 진동 데이터를 대조했다. 그리고 태구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귀신이 아니야. 2층 음대생 민수가 잠결에 복도를 걷는 몽유병 증세가 있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소리가 피아노가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두드리는 소리라는 거야. 배관 구조상 소리가 울려서 피아노처럼 들리는 거지. 태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는 손에 빈 생수통 하나를 들고 밤늦게 모여있는 학생들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피로에 지친 영혼의 무의식적인 연주가 있을 뿐. 태구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관을 타고 흐르는 진동의 리듬을 맞추며 민수가 라디에이터를 두드리는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냈다. 마치 마술사처럼 소리의 근원을 차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학생들은 태구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일상의 반복 그리고 쌓이는 용돈. 사건들이 해결될 때마다 태구의 사물함에는 고마움의 표시로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빳빳한 1,000원짜리 지폐들이 담긴 봉투가 쌓여갔다. 태구는 그것들을 소중히 챙겨 방으로 돌아와 지안의 책상 위에 정확히 절반을 나누어 놓았다. 오늘도 완벽했어, 지안아. 덕분에 나 이번 달 신상 운동화 살 수 있겠다. 지아는 태구가 가져온 과자 하나를 조용히 까먹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칭찬받을 때마다 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아서 참 좋아. 이 생활 꽤 괜찮은 것 같아. 둘은 그렇게 기숙사에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얼굴이 되어 평화로우면서도 기묘한 공생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기숙사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이 기묘한 콤비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기숙사 축제인 오픈하우스 주간이 찾아왔다. 평소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던 기숙사가 개방되자 활기찬 열기 속에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아는 축제의 소란스러움이 싫어 귀마개를 끼고 방구석에 틀어박혔다. 반면 태구는 축제 기획단의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학생들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축제 첫날 밤 지안의 노트북 화면에 심상치 않은 알림이 떴다. 기숙사 중앙홀에 전시된 황금 사자상 비록 도금이지만 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세 번째 사건 연기처럼 사라진 사자상. 사감실은 발칵 뒤집혔고 범인을 잡지 못하면 축제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선포가 내려졌다. 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으로 달려왔다. 지아나, 이번엔 진짜 비상이야. CCTV에도 안 찍혔고 입구 보안 카드는 기록조차 없어. 이건 마술이야, 마술. 지아는 차분하게 안경을 닦으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기숙사 복도의 전력 소비량이 실시간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다. 마술이 아니라 공학이지. 태구야, 사자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야. 범인은 축제용 대형 스피커 박스를 이용했어. 스피커 안은 비어 있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범인이 지금 그 스피커를 무대 뒤가 아니라 냉동창고 근처로 옮기고 있다는 거야. 지안의 분석에 따르면 범인은 금속으로 된 사자상이 열을 받으면 미세하게 팽창한다는 점을 이용해 스피커 내부에 꽉 끼워 고정시킨 뒤 나중에 꺼내려던 계획이었다. 화려한 폭로와 엇갈린 시선. 태구는 지안의 말을 듣자마자 축제 무대로 뛰어 올라갔다. 수많은 인파와 조명이 그를 비추었다. 태구는 마이크를 잡고 드라마틱하게 외쳤다. 여러분,
사자상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음악의 열기를 식히러 냉동실로 휴가를 떠났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태구는 냉동창고 앞에 놓인 대형 스피커를 발로 툭 찼다. 차가운 공기에 수축된 사자상이 쇳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범인은 축제를 시기하던 옆 학교 학생이었고 그는 태구의 초능력 같은 추리에 사색이 되어 도망쳤다. 역시 태구야. 너 진짜 대단하다. 환호성이 축제장을 가득 메웠다. 태구는 승전고를 울리는 장군처럼 양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하지만 그 시각 지아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나타난 초대장. 축제가 끝난 뒤 방으로 돌아온 태구의 손에는 사례금 봉투 대신 검은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안아, 이거 누가 문틈에 끼워두고 갔는데. 너한테 온 거야. 지안의 눈이 커졌다. 늘 모든 편지는 태구 앞으로 왔는데 이번엔 봉투 겉면에 201호의 진짜 주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기숙사 평면도와 함께 짧은 글귀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연기는 잘 보았다. 하지만 스피커의 부피 변화까지 계산한 건 내 옆에 그림자겠지? 옥상 층계 참으로 와라. 재미있는 제안을 하마. 지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은신처가 들통난 것일까? 태구는 평소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우고 지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안아, 이번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언제나 완벽했던 그들의 분업 체계에 처음으로 제3자라는 변수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책상 뒤로 몸을 바짝 숨겼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읽혔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세상 모든 발가벗겨진 치부보다 더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안 돼. 난 절대 안 나가. 지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늘게 떨렸다. 그는 태구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태구야, 내가 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 뭘 알고 있는지 알아내줘.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 끼고 가고. 내가 방에서 다 들을 테니까 상황 봐서 내가 대답해. 태구는 겁에 질린 친구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 연기력 알잖아. 대충 얼버무려서 쫓아낼게. 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옥상으로 지하는향하는 계단을 밟았다. 옥상의 그림자 위험한 조우.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치는 옥상 층계참. 그곳에는 한 여학생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는 학생의 간부이자 기숙사 자치회장인 서윤이었다.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유명한 그녀가 태구를 보더니 비스듬히 고개를 까닥였다. 혼자 왔네? 아니, 이어폰을 꼈으니 혼자는 아닌가? 방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태구의 마이크 소리를 듣던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윤은 태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선수를 쳤다. 강태구, 내가 머리 좋은 건 알겠는데 지난번 사자상 사건 때 스피커의 열팽창 개수까지 계산하며 떠들 성격은 아니잖아. 넌 그냥 운 좋게 찾았다고 했어야 했어. 설정 과잉이었지. 태구는 당황했지만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대응했다. 하하, 회장님. 제가 평소엔 좀 모자라 보여도 결정적일 땐 천재성이 번뜩이거든요. 제 매력에 너무 빠지신 거 아닙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태구의 가슴팍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차갑게 웃었다. 연극은 그만해. 내가 원하는 건 내 뒤에 숨어서 타이핑이나 치고 있는 그 그림자야. 이번에 학교 재단에서 기숙사 리모델링 자금을 횡령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근데 장부가 기막히게 꼬여 있어서 우리 쪽 애들로는 도저히 분석이 안 돼. 그녀는 이어폰을 향해 말하듯 태구의 귀 근처에 대고 속삭였다. 201호에 숨어있는 친구야, 듣고 있지? 이 일을 도와주면 내 존재를 영원히 비밀로 지켜줄게. 하지만 거절하면 내일부터 기숙사 모든 공고문에 내 이름과 얼굴을 명예탐정으로 박아서 게시판마다 도배해버릴 거야.
사람들 관심 받는 거 아주 죽기보다 싫어한다며.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지아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지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상상만으로도 구토가 치밀었다. 태구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지안의 거친 숨소리를 느꼈다. 지안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태구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겠다고 해. 한다고 해, 제발. 태구는 짐짓 못 이기는 척 고개를 저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협박 한번 살벌하시네. 알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의뢰비는 평소의 3배, 그리고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서만 합니다. 그 친구 얼굴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서윤은 만족스러운 듯 서류 봉투 하나를 태구의 품에 안겨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옥상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아는 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화롭던 그들의 알바는 이제 학교 전체의 거대한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위험한 공조로 변질되어 있었다. 다음 날 태구는 학생회실로 서윤을 찾아갔다. 그는 지안이 분석해준 유령 회사의 증거를 보란듯이 내밀었다. 회장님, 제가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서 찾아낸 겁니다. 이 카페 주소 수상하지 않습니까? 역시 제 감은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가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태구의 어깨에 넘어 마치 그 배후에 숨은 누군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강태구, 정말 내가 다 한 거야? 어투가 평소보다 훨씬 정교한데? 태구는 짐짓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미리 준비한 알리바이를 던졌다. 제가 요즘 인터넷 독학으로 회계학을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멋진 남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그 그림자 친구 말인데요. 걔는 그냥 제 심부름이나 하는 후배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낯을 가려서 회장님 같은 미인을 보면 기절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서윤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으나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태구의 손에 쥐어준 다음 미션은 더욱 가혹했다. 좋아. 그럼 이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번 주 안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 강태구, 아니. 너희 둘의 실력을 믿어보지. 지아는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좌절했다. 현장 잠입이라니. 그것은 지안에게 있어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태구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장부 속에 숨겨진 유령의 흔적. 지아는 꼬박밤을 새워 장부를 분석했다. 태구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 침을 흘릴 때쯤 지안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찾았어. 지안의 낮은 목소리에 태구가 번쩍 눈을 떴다. 지안은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기숙사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이 지난 3년간 매달 500만 원씩 지출됐어. 그런데 태구야, 넌 옥상에서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 아니면 공사 인부를 본 적은? 태구는 머리를 극적였다. 전혀 없지. 옥상은 우리가 아지트처럼 쓰는데 늘 건조했잖아. 지아는 차갑게 덧붙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이 방수업체의 주소지를 조회해보니까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작은 카페 주소로 되어 있어. 누군가 유령 회사를 세워서 돈을 세탁하고 있는 거야. 서윤 회장이 말한 횡령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서윤을 향한 첫 번째 방어선 유령 탐정 작전. 분석은 끝났지만 지안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서윤의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언제든 201호의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이었다. 태구야, 서윤 회장을 따돌려야 해. 그녀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면서도 내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야 해. 지아는 태구에게 세밀한 지침을 내렸다. 지아는 태구의 노트북의 복잡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화려한 스크린세이버와 몇 가지 명령어를 세팅했다. 서윤이 혹시라도 방을 기습했을 때 태구가 직접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다.
태구가 일부러 학생회 사람들 앞에서 요즘 장부 분석하느라 눈이 빠질 것 같네라며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고 서윤에게는 지안이라는 특정 인물 대신 비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척 연기하기로 했다. 서윤과의 소통은 오직 태구의 폰으로만 하되 지안이 뒤에서 문구를 하나하나 교정해 주기로 했다. 서윤이 지안의 고유한 말투나 문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태구스러운 거친 말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서윤의 의심 그리고 새로운 알리바이. 다음 날 태구는 학생회실로 서윤을 찾아갔다. 그는 지안이 분석해준 유령 회사의 증거를 보란듯이 내밀었다. 회장님, 제가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서 찾아낸 겁니다. 이 카페 주소 수상하지 않습니까? 역시 제 감은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가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태구의 어깨에 넘어 마치 그 배후에 숨은 누군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강태구, 정말 내가 다 한 거야? 어투가 평소보다 훨씬 정교한데? 태구는 짐짓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미리 준비한 알리바이를 던졌다. 제가 요즘 인터넷 독학으로 회계학을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멋진 남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그 그림자 친구 말인데요. 걔는 그냥 제 심부름이나 하는 후배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낯을 가려서 회장님 같은 미인을 보면 기절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서윤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으나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태구의 손에 쥐어준 다음 미션은 더욱 가혹했다. 좋아. 그럼 이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번 주 안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 강태구, 아니. 너희 둘의 실력을 믿어보지. 지아는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좌절했다. 현장 잠입이라니. 그것은 지안에게 있어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태구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지안아, 이번엔 내가 나갈게. 대신 넌 내 귀가 되어줘. 무선 카메라 달고 갈 테니까 내가 뒤에서 지휘해. 지안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태구의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의 전송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태구는 긴장한 기색 없이 학교 앞 그 유령 회사로 등록된 카페에 들어섰다. 지아는 이어폰 너머로 태구에게 아주 세밀한 지시를 내렸다. 태구야, 7시 방향 카운터 옆에 놓인 명함통을 봐.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교직원 식당 식자재 납품건으로 왔다고 슬쩍 흘려. 태구는 지안의 아바타처럼 완벽하게 움직였다. 지안의 예측대로 카페 사장은 식자재 납품이라는 말에 당황하며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그 짧은 통화 내용과 메모지에 적힌 숫자를 포착한 지안은 순식간에 학교 내 배후 인물을 특정해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기숙사 관리팀장이었다. 그는 학생들의 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을 카페 사장과 결탁해 빼돌리고 있었다. 지안은 관리팀장의 컴퓨터 IP를 추적해 결정적인 횡령 장부의 원본 파일 위치까지 찾아냈다. 태구가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서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서윤은 태구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숨지그래. 관리팀장이 범인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면 마무리는 직접 와서 확인해야지. 태구는 당황했지만 지아는 이어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태구의 입을 빌려 서윤에게 제안을 건넸다.